역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과 함께 정부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이 현재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흐름을 감지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이 주식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행부, 저번 시간에 이 새로운 구도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는 인사를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변화된 구도를 굉장히 또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나은 부자TV가 될 수 있게끔 나아가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주식은 최근 4월부터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부품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현대차 그룹은 올해 역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과 시가총액에 대한 괴리가 꽤나 벌어져 있는 상황, 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EPS 성장률은 업종 내 탑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할인을 받고 있는지라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과연 현대차 그룹이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야 하는 주식인지, 또한 앞으로의 성장성은 또 어떠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자고요. 우선 이 자동차 관련 주식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실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실적 흐름과 앞으로의 실적 상황은 어떠한지를 함께 비교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해당 기업 실적 추이를 전망을 해볼 때 크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해보거든요. 첫째, P, 판매 가격이 계속 인상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이뤄내느냐. 두 번째, Q,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C, 원가를 절감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자, 현대차 그룹을 바라봤을 때 이 P와 Q가 증가할 만한 모멘텀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판매가가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첫째로는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며 프리미엄 제품에 따라 판매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둘째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점차 승용차에서 SUV를 구매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 단가 역시도 증가하게 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Q가 증가하는 흐름은 여전히 코로나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면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차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업체는 부족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대기 수요 자체가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쌓아놨던 이 재고 물량 역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대기 수요를 쳐내기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 내지는 판매량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로는 재고 축적 물량, 그 다음에는 공장이 증설됨에 따라서 새롭게 또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물량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C, 특히나 작년 하반기 때부터 물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철강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덜어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워낙 수출을 잘 해야 하는데 수출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운임료, 물류비 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점차 하락 국면에 접어든지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원가 절감 및 이익 개선 흐름세가 점차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놓여지겠다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실적 개선세는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품사들은 아무래도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러모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 부품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물가 하락 안정세와 더불어 철강 가격이 인하되고 물류 운임비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이 반도체 생산 차질에 대한 문제 역시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생산과 판매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렇듯 생산과 판매가 점점 정상화됨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이익 역시 계속 견조한 모습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의 밸류에이션은 업종 평균 PER 대비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현재 완성차 업체들 중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측정받은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내연기관 측면으로도 전기차 측면으로도 여전히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작다라는 게 저평가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현재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도요타 같은 경우에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굳건한 독보적인 지위를 잡고 있었고, 반대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또 독보적인 지위를 잡고 있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대격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더욱 보여줘야 하고, 이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점차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로 인한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글로벌 시장 내에 전기차 점유율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왜냐?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 모두 경쟁업체 대비 이미 차별화된 전기차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현대차 그룹은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전기차로의 전환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전동화 플랫폼을 출시해서 이미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전체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약 4.5%를 기록했는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점유율이 7% 이상을 차지하며 이 점유율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EV9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7까지 새로운 전기차 출시를 통해 이 점유율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제가 좀 전에 미국 쪽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를 했죠. 아무래도 현재로서 봤을 때 이 미국 시장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현대차 그룹이 꼭 잡아야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올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침투율을 봤을 때 약 10% 정도가 되거든요. 즉 아직 침투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든 정권으로 접어들면서 탄소 배출을 비롯한 전체 친환경 관련된 법안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면서 특히나 전기차 전환을 위한 강력한 환경 규제를 계속해서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즉 미국 시장에서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현대차 그룹도 이러한 흐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기아의 EV9이라든지 현대차의 아이오닉 7 역시 마찬가지 이런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기 SUV라는 것이죠. 즉 바이든 정권에 접어들면서 친환경 기조로 인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아직 침투율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성장성을 크게 전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그 어떤 시장에 보다 이 미국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발빠른 전기차로의 전환과 더불어 미국인들이 수요하는 디자인과 성능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점유율 확대가 가시적으로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기존의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건 일본 자동차 업계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로에 전환하는 속도가 뒤처지면서 미국 내 도요타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 생산 시점 역시도 현대차 그룹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격차 자체가 단기간 격차로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2년 이상 수준의 격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토요타보다 미국의 전기차 현지 생산 계획도 빠르고 생산 규모도 큰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도 토요타의 점유율을 뺏어가면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점차 붙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IRA 법안 통과를 해야 하는데, LG엔솔과 SK온과 함께 북미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배터리 현지 조달과 함께 현지 생산 체계가 갖춰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공장들이 모두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즉 25년부터는 미국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 현대차 그룹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를 꼽고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17%로 인도 시장 내에 3위라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큰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 시장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미 인도가 중국을 인구수로 앞섰고,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수 1위로 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를 친환경 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작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은 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이 인도 시장 내에서도 전기차의 판매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도 정부 내의 자체적인 규제 강화와 공장 현지화 이런 것들로 복합적인 요인들을 바라봤을 때 현재 인도 시장 내에서 양질의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현대차 그룹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의 추가적인 공장의 증설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전기차로에 전환하는 대격변의 시대에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를 약 350만 대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0%는 미국에 판매할 전략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인도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나갈 전략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상위 업체별로 판매 대수 추정치를 바라봤더니 올해에는 토요타가 가장 1순위로 잡혀 있는데 3년 뒤 2026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전체 판매 대수의 1위로 올라설 전망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많은 차량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 역시 그만큼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국면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밀접한 관계도가 있고 전기차 전동화로 전환하는 상황에서의 그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야말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미국과 인도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것을 전략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품사들 역시 마찬가지 누가 북미 쪽과 인도 쪽으로 현지 법인 및 공장을 설립을 잘 해놨느냐, 이 포인트가 부품사의 공략에 있어서 가장 또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띈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또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해당 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동화 차로 전환되고 있는 대격변의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선두격 업체들과 국가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유럽 쪽이었는데 이게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 두 국가 업체들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진출하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발빠르게 나아갔었느냐? 미국, 테슬라, GM, 그 다음에 다수의 중국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중국은 자체 내수 시장이라고 보고 결국 우리나라가 중요한 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이 시장을 우리가 얼만큼 따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미국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품사가 딱히 구성되어 있지가 않고 중국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진출을 하려고 봤더니 또 미중 갈등 문제가 있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대로 뒤늦게 따라붙은지라 자체적인 레퍼런스라든지 대표적인 제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나라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넘게 해외 공장 운영 경험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전환하는 속도에 맞춰서 전기차 납품 레퍼런스를 다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미 전기차 시장 역시도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더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모로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 부품사까지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전기차로의 대격변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역시 마찬가지. 기존에는 일본이 거의 다 독점을 했었는데 이 역시도 일본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늦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도 새롭게 기회가 놓여질 수가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최근 뉴스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정부 역시 현대차 그룹의 국내 공장 증설의 세액공제 혜택 등 현대차의 생산 물량을 늘리는데 계속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삼성, SK, LG와 같은 대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K전차 연합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기존에는 기업 간의 경쟁 구도를 잡아놨었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탈세계화 구조로 인해 이제는 내수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하는 것보다도 국가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더욱더 똘똘 뭉쳐서 자체적인 국력과 국익을 더 중요시하는 게 현재 시대이다 보니까 전기차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는 요소,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 다음에 모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구조적으로 납품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구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반도체나 배터리만 놓고 봐도 이게 없어서 전기차를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현대차는 그러한 리스크에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그 밖에 다양한 전장 부품들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현지 공장화도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성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니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내재화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현대차 우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 보이는 게, 자체적인 배당 성향까지 상승할 경우에 현대차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약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따박따박 이런 안정적인 수익까지도 갖춰가면서 장기적인 성장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투자 관점을 또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좋은 면만 바라보고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이러한 좋은 전망이 있구나. 그러면 그 전망 속에 현재 상황은 어떠하지? 그리고 반대로 안 좋은 면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시금 찾아보고 공부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만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확신이 든 채로 투자에 임하시길 또 바라며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 투자는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 역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에 있어서 조금의 참고 자료가 되면 좋겠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항상 현명한 투자로 인해 좋은 결과 이뤄내시길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 팍팍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 하트를 뿅뿅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